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어요.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 또 일본 증시까지도 낙폭이 심화됐습니다. 그렇지만요, 분기 말의 효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새로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부분, 이 불확실성 부분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2분기부터는 V자형 폭등 랠리로 반전이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윤정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조선 그리고 IT에 이어지는 상승 랠리의 기준, 그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4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는 날. 오늘 50분 동안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3월달 초순 중순까지의 방산주의 어마어마한 랠리 4월에도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국내 증시의 흐름, 하락 반전되는 거냐, 지금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대세하락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그간의 글로벌 증시의 흐름, 동조세 속에서 잘 움직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6개월 동안의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나라가 반등하려는 추세에서 아쉽게도 3월 중순까지의 그 랠리를 다 반납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S&P 500 지수의 조정입니다. 그간 가장 가파르게 변동률에 있어서 가장 가파르게 강세를 띄었던 쪽이 미국이었죠. 그 미국의 흐름은 다소 꺾여져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본도 이미 꺾여져 있지만은 일본은 엔화의 강세. 다시 얘기해서 달러 지수로 환산한다면 지금 조정폭은 일정 범위는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유럽 쪽의 흐름은 오히려 독일의 닥스 그리고 한동안 출렁거렸던 프랑스의 까크, 강력한 흐름을 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흐름이 더 눌려져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쪽의 경우는 새로운 정부예요.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앞전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공화당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공화당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게 되면요, 아무래도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미국 쪽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조정으로 연출됐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 45대 대통령 시절 일대 2016년 11월 9일 당선되고 난 이후의 흐름 어떻습니까? 시장 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부정적인 흐름의 기준만을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형성돼 있을 뿐이지 이것을 대세하락의 기준 또 혹은 우리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뽑은 그 대통령을 향해서 굳이 부정적인 평가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치적인 면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답도 없는 얘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채널 돌렸을 때. 트럼프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관세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정책을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유지하겠다는데 그게 악재예요? 그게 악재면 전략 매도해서 피하라고 하고 쉬라고 해야죠. 전략 매도하고 전체 100% 현금화해서 시장은 어렵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트럼프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주식 비중은 뭐 줄이라고 해놓고 100% 현금 비중이라고 그래야지 뭘 줄이기는.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못 간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전부 정리해서 끝.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도 자국의 이익이 됐든 뭐가 됐든 글로벌 경기를 탄탄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잘 꾸리셔야죠. 어떤 식으로요?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최근 들어서 IT의 조정이 좀 많이 깊어졌습니다. 2조 달러가 훼손됐고 또 3조 달러가 훼손됐고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22년도 3분기의 기준에서는요.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시가총액 1위, 2위 자리를 왔다 갔다 했던 게 애플입니다. 그럼 사우디 아람코가 그때 얼마였느냐? 2조 달러가 조금 안 됐어요. 간혹 2조 달러를 넘기고. 애플은요. 2조 달러 위에 있었고 간혹 2조 달러 밑으로. 그래서 1위, 2위가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시가총액 1위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가 2조 달러였다는 거죠. 지금은요. 3조 달러 이상이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곤두박질 치고 무너질 거냐라는 흐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지금 흐름에 있어서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면 무슨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데 그 채권을 찍었을 때 누가 사주냐 이거죠. 대표적으로 중국, 또 일본, 사우디, 한국,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그리고 스위스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뭐 미국의 우산 밑에 있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안 좋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결론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국가이고 민주당 정부 때도 그렇고 공화당 정부 때도 아무래도 수입 물가를 좀 낮춰가지고 물가 전체를 잡아주는 그런 정책인데 이번에 관세가 문제가 되는 거는 관세 부과를 액션을 실질적으로 취했단 말이죠.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온도의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남미죠. 남미 국가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치솟아 버리는.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 먹고 걸어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그런 정책을 피고 있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놓여져 있는 건 맞지만 다시금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 보시면요. 유럽 쪽의 흐름은 상상을 초월하게 강세, 초록 색깔. 독일의 닥스입니다. 유럽 전체. 그래서 과도하게 좀 미끄러진 부분에 미국 선물도 1% 정도 눌려 있었으니까 오늘도 출렁거릴 수 있어요. 또 분기 말의 기준에서.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은 과도하게 대세하락이다 이렇게 논하시기보다는 여전히 고금리 시대에 여전히 고금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간다면 재차 시장은 누가요? 성장주가 이끌어간다. 왜요? 고금리의 소프트뱅크와 또 소프트뱅크 주변에 또 미국의 알파벳, 아마존 컨소시엄 짜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고금리 속에 그 자금을 채권에다 투자할 겁니까? 고금리 자금을 안전자산에 넣습니까? 아니죠. 성장주에 들어가죠. 그 성장주의 대표적인 예가 AI 기반에서의 이러한 흐름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도 예를 들면 2,500이 깨졌어요.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종목을 원하시는데 예를 들면 덜 빠지고 가는 종목 또 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팔고 낙폭과대주를 사는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 프리미엄이 높아서 불편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프리미엄이 높아.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반등을 못 주고 여기서 맴돌면 얘는 끝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우리가 강력하게 들어갔다가 이미 다 정리를 끝낸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로봇 관련주는 하나뿐이 못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 이외에는 시가총액이 1조 미만입니다. 1조 미만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두 번째 기준은 조선과 방산입니다. 조선과 방산이 아름아름 20-30%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강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돌려질 때 같이 돌려줘야 돼. 오늘은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갖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방산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했죠. 그리고 조선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고. 이들의 흐름이 지수의 되돌림의 흐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때는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아직까지 경고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매도에 공격을 받을 게 방산주다. 그 얘기 듣고 2월에 다 정리하고 땅을 치고 했죠. 우리는요. 박성재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는 3월 중순까지 조선, 방산, 지금도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은요. 이렇게 실적이 있는 쪽의 기준을 먼저 보십시오. 실적이 있는 쪽. IT와 자동차의 기준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시고 이들의 경우에는 시장 돌릴 때 강력하게 연동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견인되면 나머지 부분의 흐름은 가벼워진다. 명확히 말씀드려요. 주도주의 기준에 IT와 자동차를 먼저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마지막 거래일의 방송에서도 3월 달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혀를 내두르실 만큼의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웠어요. 어떻게? 이게 25년 2월 말 기준에 설정해드렸던 요 방송 화면인 거예요. 요 방송 화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잘 올라가서 얼마? 4%대까지. 얼마에서부터?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불과 며칠 만에 시장 지수가 6%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10%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강보합으로 그래도 시장 마이너스 2%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좌검사 한번 해볼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계좌검사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계좌 시퍼렇게 멍들어 있겠죠. 우리는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10%대 수익 대비 0.66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그룹주, 조선, 방산에 대해서 3월 초순 중순에 뛰어난 수익을 냈다. 어떤 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얼마요? 지금 현재 종가는 5% 상승입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2월 말 종가 59만 4천 원일 때 다들 공매도 공격받는다. 이제 무너진다. 끝났다 했죠. 그리고 2차 전지사라는 엉뚱한 사람들 많았죠. 윤정도는요. 과감하게 2차 전지는 지금도 더 폭락해도 이상할 거 없다. 금양에 대해서 아예 쓰레기라고 방송해서 몇 년째 강조를 드리고 그 빠떼리 아저씨, 선대인 이런 사람들 빨리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오면서 30%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됩니다. 3월 초순 중순에. 그러니까 이런 계좌 수익이 누적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의 비중이 얼마였어요? 25, 25, 20. 아니 이렇게 설정해서
어떻게 내 계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원금 회복이 되느냐라고 시청자분들이 땅을 치면서 울분을 토했죠. 그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한 달 전을. 근데 윤정도는 70%의 비중을 IT와 자동차로 든 거예요. 거기에 말씀드린 방산, 누구나 공격받는다는 방산 조선까지. 근데 결국은 이들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전월 대비 6%의 강세, 그리고 현대차가 전월 대비 2%의 강세. 많이 밀린 것 같지만 하이닉스도 그나마. 이러면서 시장 대비 방어력을 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위치죠. 지금의 위치. 3월 말 종가 기준에 4월 달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윤정도는 우상향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각이 꺾여져 내려간다 했을 때 2월 말에도 시장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월 달에 그렇게 좋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도 내 계좌는 지켜내야 될 거 아니야. 수익이 나면요. 시장 대비 2배, 3배는 나와야 될 거고. 아니, 한 달에 10%가 우스워요? 어마어마한 거지. 종목 하나 가지고 뭐 더블 났어요. 네이처셀 검색기에서 잘 나왔어요. 그걸 하지 마시고. 결론은 삼성전자 비중 30%로 늘렸습니다. 이 4월 포트예요.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보자고요. 여러분들 얼굴 색이 어떻게 변해 있으신지. 하이닉스 25%입니다. 현대차 25%입니다. 세 개 묶어서 50%입니다. 안 그래요? 세 개 묶어서 50%. 80, 죄송합니다. 세 개 묶어서 80%. 두 종목이 50%, 세 개 묶어서 80%. 야, 이걸 가지고 내가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 원금 회복 따지지 말라니까요. 이 기준에서 IT 이스펜타 시스까지 5%를 넣어서 IT가 60%, 자동차가 30%, 그리고 네이버는 거래 대금이 아쉬워서 10%에서 5%로 줄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미국의 정책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넣어놓겠다. 이게 윤정도의 전략입니다. 채널 돌리면 어떻게 해요? 내일 당장 뭐 도 아니면 뭐야, 네이처셀, 알테오젠, 아니 우리 알테오젠 작년에 다 10만 원대, 20만 원대, 40만 원대까지 수익 다 잡아내고 빠져나왔잖아요. 알테오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인데 왜? 볼만하죠.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결론은 우리는 이런 포트를 구성할 거다. 아, 나도 제발 이런 포트를 구성해서 3월 달에 고점 대비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내 계좌는 또 1월 대비, 2월 대비 박살나 있을 때 원금을 지키고 이제 눈누난 나, 야, 아쉽지만은 4월 달에, 야, 나 원금 오히려 플러스야. 어휴, 이거 3월 중순까지 해서 조선 방산 맛 차이 실현한 거 감안하면, 이야, 이제부터 강력하게 2분기 시세 나올 때 나는 여유롭게 비중 조절해 가면서 낙폭과대주든 주력주든 잡아낼 수 있구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이 수익 범위, 이 변동성 범위를 가지고 가시면서 뭐 상한가 종목 다 잡아내고 싶다. 오늘처럼 약한 장세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에서 큰 수익 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장중에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렸어요. 1시간 이상 무료로. 그거 전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올 때 포착해서 이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이 계좌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종목 검색기 무료로 드리는 거 선착순 30명입니다. 선착순 30명 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드려요. 2분기부터 해서는 4월부터 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을 내셔야 돼요. 방송 보시고 장중에 스스로 너튜브 보시면서 그게 조금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검색기 오늘 마지막 무료로 드리는 날이니까 QR코드 찍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런 종목으로 대박 내시고 지금 같은 장에 누구보다 여유롭게 웃어가면서 웃으시면서 아, 시장 많이 밀렸네. 돌리면 엄청나겠구나. 이야, 이 멋들어진 수익 또 잡아가야지. 제2의 방산, 또 현재의 방산, 다 좋아. 선착순 30명입니다. 지금 QR코드 찍으시고요.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과연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전략 부분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요 종목군들의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좀 깊어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깊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현실적으로 삼성중공업만 하나오션으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오션으로 압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도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대장으로 설정해서 보자. 오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약보합, 그리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는 강세로 마감했죠. 이 흐름들의 연속성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연속성이 나올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이쪽의 변동성 부분은 단기적인 변동성도 있고 상한가 상한가의 변동성도 있고, 근데 이거 뭐 전부 검색기에 다 포착돼서 개별 매매 기준에 여러분들 수익은 가져가셨죠.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 흐름을 연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게 다? 이게 전부 방산입니다. 지금 이 방산의 경우가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채널 돌리면 공매도의 1순위 공격 대상이니까 피해가라라는 표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방산 조선은 공매도의 영향으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영향력 1도 없다. 다만 고점 찍고 뭐 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조정받는 게 공매도의 영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종목별로 1에서 3% 비중뿐이 안 됩니다. 근데 방산주들은 지금 수년 동안에 최소 20에서 30%, 단기적으로도 3에서 5%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요. 근데 무슨 공매도 대차가 많이 늘어났다?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그건 벌써 2월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결론은 3월 중순까지 폭등이 이어졌고요. 결론적으로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다만 이렇게 3월 28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65만 8천 원 마지노선에서 정리를 해드렸던 이유, 매도 신호 잡아내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그리고 나서 3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방산주 압축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드렸죠. 다시 얼마에? 62만 원 수준에. 왜요? 차익 실현 단가 대비 밑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시장 대비 강세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그럼 왜 여기서 정리를 했느냐의 기준은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대형주의 유상증자는 악재 요인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윤정두가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가 판단한다. 근데 메이저의 수급이 엉킨 게 없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금융당국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라. 유상증자에 대해서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이 제한적이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소액주주들, 일반 주주들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라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뭐 자사주가 있다면 이익 소각을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 하나그룹에서 얼마큼 끄집어 내줄 거냐의 기준인데 어쨌든 시장이 어려워서이든 뭐가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눌려버렸단 말이죠. 뭐 물론 시장의 연동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시장 조정, 동반적인 조정. 그나마 지금 하방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흔들려서 무너진다? 그건 공매도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또 시장의 이슈거리가 되는 종목군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는구나라는 걸 설정하셔야 돼요. 왜요? 하루에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지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해부터 15만 원, 20만 원에 전부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넣어놨었고 또 올해 들어서도 전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흐름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포트폴리오에 넣어둬서 시장 대비해서 시장 마이너스 2%잖아요. 윤정도 얘기만 믿고 따라오니까 어때요? 응? 전략 설정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방산주가 밀릴 겁니다. 아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공매도 때문에 방산주 밀릴 거니까 방산주 정리해서 2차 전지 사세요. 2차 전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더 빠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라고 펀더멘털이 안 돼요. 수급도 안 됩니다. 거래대금도 안 돼요. 기술적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에요. 공매도 여부를 떠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뭐 안 밀린다 그 여부를 떠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 밀릴 일은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일단은 제동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인데 라는 반응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또 부정적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중립범위입니다. 다만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유상증자 부분을 어떻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면 그게 엄청난 호재성의 흐름이 돼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대체 시장에서만 개인들에 의해서 개장 전에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본 시장에서는 제한적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복잡한 전략은 결론적으로 윤정도와 함께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색기와 함께 가실 거예요. 검색기랑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순매수 최상이잖아요, 지금. 응? 쌍끌이 순매수 최상에 올라와 있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67%의 영업이익.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종목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10%만 넘겨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67%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2월 10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한 거예요. 2월 10일 날 시간의 상한가. 40만 원대. 지금 보니까 부럽죠? 지난해 12월에 27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검색해서 떠준 거고 그리고 올해 1월 2일 날 1월 4일 날 34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5만 4천 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놓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도 전략을 잘 짜야 될 거냐. 놓칠 거냐 안 놓칠 거냐. 그리고 여기서도 조정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결론은요. 내일 무턱대고 산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월봉의 양봉의 패턴이 나와주고 이게 누적적으로 쌓여지면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 형성돼주고 거래대금이 실리고 거기에 수급까지 유입되는 게 확인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5만 원 매수 이렇게. 언제입니까? 지난해 2월입니다. 딱 1년 된 거예요. 1년 됐는데 15만 원짜리가 78만 원까지 올라왔다?
15만 원짜리가 78만 원,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지난 거 왜 보여주냐고? 아니라는 거지. 15만 원, 21만 원, 30만 원, 또 40만 원까지. 그리고 무너져 내릴 때 윤정도는 이걸 왜 방송에 왜 갖고 오겠어요? 36% 무너지고 내려서 석배랑 뜨고 무너지고 내린 이후에 장악형이 떠서 돌려지는 이 흐름에 날아갑니다. 과도했어요. 수급은 더 들어왔습니다.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재차 36%씩 무너질 거야 겁을 냈잖아. 그럼 윤정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이 떴어요. 계속 떴어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에요. 거래가 실려요. 수급도 들어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8만 원 매수. 그럼 매수해야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월 달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34만 3천 원 1월 달에 매수. 야, 내가 27만 원에 봤는데 34만 3천 원에 검색해 뜨네. 2월 10일 날 실적 발표 나오더니 시간에서 상한가 가서 45만 4천. 야, 이게 검색해 뜨네. 아이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27만 원짜리를 이 가격에 사지? 근데 검색에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1월 2일 날 34만 3천 원. 여기 있잖아요. 진입. 응? 진입. 또 2월 11일 날 2월 10일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2월 11일 진입 이후에 9.80 또 올라. 이 진입 탈퇴 막 이때는 20.7% 올랐어 하루에. 하나오션 이날 진입하고 나서 11% 더 오르고 하나오션이. 진입 2월 17일 얼마예요? 54만 원. 지금도 여전히 2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진입 3월 4일 날 남들 다 70만 원 찍고 무너져 내려서 이제 곤두박질 친다 하고 있을 때 종목 검색기는요. 빨간색 화살표 진입 신호 나오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도 30%가 올라갑니다. 78만 원. 아우 기타.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지금 선착순 30명인데 거의 다 찼다 이거야. 방송국에 전화하지 마시고 좀 능동적이셔야지. 방송국에 지금 전화하면 어떻게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생방송에. 빨리 핸드폰 지금 전화하셔서 핸드폰 있죠. 핸드폰 가지고 카메라로 바꿔서 핸드폰 여기 카메라 누르는 거 사진 찍을 때 카메라로 딱 해놓고 여기다 갖다 대세요. 그러면 QR코드라고 하죠. 요 사각형. 갖다 대시면 찡 하고 이렇게 링크가 떠요. 그거 빨리 누르세요. 그거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달래매.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신호가 나오면 지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이고 이거는 윤정도 핸드폰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 그래서 넓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얼마? 34만 4천 원. 언젠데? 1월 2일 날. 그리고 더블 이상 올라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21만 원, 40만 원대 훌쩍 넘기죠. 더블이 나와. 그때 사야지 지금 해와서 왜 레인보우를 지금 붙들고 앉아있냐고. 그 다음에는요 47만 원. 그 다음에 56만 원. 중간에 계속 떴겠지. 65만 원. 중간에 계속 떴겠지. 어우 이 귀 따가 죽겠네. 방송국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라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누가 만든 거예요? 증권사 본사에서 의뢰를 해서 윤정도 전략 잡아드리고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수식 넣어서 핸드폰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주 쉬워요. 원클릭이 한 번만 눌러서 원클릭 탁 누르고 검색기에 종목 쪽으로 탁 쳐나와. 그 윤정도는 2월 달 공약주에 분명 2월 공약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월 공약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월 달 공약주일 때 얼마였어? 40만 원. 그게 더블 난 거 아니에요? 2월부터 3월까지. 3월 6일에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때 얼마였어? 70만 원 찍고 60만 원 깨져 내려갔다 돌리는 시점이었죠. 지금의 기준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장에 무조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편입하십시오가 아니라 기준 거래량 100만 주를 넘기고 시간별 거래량 설정된 이후에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전략인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내일은요 이건 얼마에 사실 부채도 사야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이런 수익 범위들 검색기 이렇게 상승장악 확인력 뜨면 매수 얼마 얘기해. 뭐는 얼마예요? 40만 원대, 20만 원대 그런 가격들 아닙니까?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올 때 검색기에서 매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매집이 돼서 매집 목표 주가 27만 원, 30만 원, 78만 원 가잖아요. 그런 시점에 매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다 지금 교육 받을 거야? 매집에 대한 교육 2008년도 노수 자료 이런 거를 이거 다 옛날 자료들 다시 끄집어내서 교육해드리고 자 상승 형태 확인형 떴습니다. 이게 얼마? 36만 원. 왜 이런 데서 떠서 신호가 나올 때 검색기 갖기 싫으면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셔서 신호가 나올 때 들어가면 돼. 검색기든 갖기 싫고 귀찮고 내일은 뭐 살까? 내일 어떻게 알아 내가 부채도 사냐고. 장 시작하면 뭐 살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장 뚜껑 열려봐야 알지. 다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주력주는 당연히 IT 자동차는 편입의 기준인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수급이 있지만 평단이 높잖아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다시 돌려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신호가 나오면 검색해서 띵동 매수 이렇잖아. 그때 편입을 한다. 어우 귀 따갑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0명 거의 다 차셨다 하니까 20명 딱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2분기부터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요 신호대로 움직임이 나오면 검색기에 띵동 매수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당장 V자형으로 돌려질 때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걸로 다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기에서 뜨는 종목의 기준에. 실전 투자대 7번 우승한 39년 경력 윤정두가 대학 가서 강의하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이렇게 검색기를 증권사 본사에서 윤정두의 수식으로 금융공학 박사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딱 넣어서 하단에 누르기만 하면 원클릭으로 불기둥 종목 검색기 띵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딱 쳐나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5만 원, 25만 원, 35만 원, 45만 원, 55만 원 이렇게 나오기만 하나? 매도 신호까지 완벽하게 나오잖아. 어우 지금 시끄러워서 난리 났네 귀에서. 지금 귀에 보이시죠? 왜 방송국에 전화를 하고 그래. QR코드 찍고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신호 탈퇴. 그리고 재편입 신호 나오면 재편입. 아시겠죠?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3월 달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검색해서 떠서 어마어마한 어떤 수익을 냈는지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다시 한번 전략 잡아드립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잡아내시는 종목군들 주력주도 있고 지금 뭐 시장이 많이 눌려져서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청산 대비 유지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요. 하나 그룹주들 그리고 방산, 조선, 최근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의 흐름을 다 잡아서 가지고 온
기준이 되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종목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상한가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 검색해 다 뜨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30명 신청 마감됐고 20명 선착순 마감 이제 할 건데 방송국에 계속 전화해서 난리치지 마시고 나도 당장 4월 첫 거래일 4월 1일부터 네이처셀처럼 상한가 추가 급등 나오는 종목을 야 나는 무료로 한번 검색해서 받아보고 싶다. 빠르게 신청하셔야지. QR코드 찍고 신청하셔야지. 그걸 누가 신청해줘요? 방송국 전화해봐야 안 돼. 방송국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방송국에서 어떻게 해줘? QR코드 찍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방산주 3월 달에 다 놓쳤죠. 2월 달에 다 놓쳤죠. 공매도의 공격에 무너질 거다. 윤정두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대형주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월 4일 날 AI 윤정두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가 70만 원이죠. 포착가가 얼마예요? 포착. 빨간색 지금 신호 나오고 포착 얼마에 된 거예요? 포착 얼마에 됐어? 64만 2천 원. 이게 얼마 갑니까? 78만 원까지 갑니다. 여기서 14만 원 간 거예요. 포착 이후에 당일 기준에서도 8% 아니야. 9%도 올라갔고. 한국항공우주 보이세요? 67,700원? 이거 얼마 갔어요? 98,000원 갑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너무 밀렸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고 있어. 67,700원 현재가 98,000원 가고 눌린 거예요. 왜 검색기를 3월 초에만 갖고 있었어도 하나오션입니다. 조선주 다 팔으려면 78,200원? 이거 얼마 갑니까? 이날 당일날 기준에 87,200원. 진입 이후에 11.5일 진입 신호. 진입! 그러고 나서는요. 탈퇴 얼마에? 85,000원대 탈퇴 신호 전량 차익 신호. 85,000원대. 진입 이후에 차익 신호 나오면 이렇게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신호 하면 되잖아.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56,300원. 이거 얼마 갑니까? 64,800원 찍어요. 탈퇴 차익 신호 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핸드폰 꺼내서 방송국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이런 종목 검색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진입. 오늘 플러스죠. 여러분들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방산주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플러스. 이거 얼마였어요? 현재가 7만 원? 5만 원대부터 떠서 조금 전에 얼마? 조금 전에 얼마? 6만 원대였잖아요. 그게 7만 8천 원? 이날도 7만 1천 원에 뜨고 나서 11% 상승이에요. 진입 신호. 글자 보이죠? 진입 빨간색. 언제? 3월 6일. 이게 끝이 없습니다. 진입 이후에 10% 이상 수익 난 종목만 끄집어낸 거예요. 포스코 DX 진입 이후에 10%. 또 HD 현대 마린엔진 오늘도 4%대 폭등이 나왔어요. 지금 이 장에. 예? 근데 3월 10일에도 진입 이후에 11.17. 진입 여기 글씨 안 보이세요? 너무 작나? 진입 빨간색 화살표 있죠? 아우 기다고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진짜. 30명 플러스 20명 끝났고 방송 끝날 때까지 딱 10분 더 드리니까 근데 좀 기다려 드릴게. 핸드폰 꺼내세요. 어우 너무 시끄럽네. 방송국으로 계속 전화하면 어떡해. 핸드폰을 꺼내셔서 전화를 하지 말고 카메라로 바꾸세요. 핸드폰 꺼내서 카메라로 딱 실행해서 QR코드 찍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도 종목 검색기 좀 주세요. 제발 좀. 하나엔진 위에 있네요. 종목이라고 많이 나와? 이 종목 총 4개 있는데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HD, 현대 마린엔진, 하나엔진. 전부 이 가격에서부터도 또 폭등이잖아요. 하나비전 어떻게 됐어요? 2월 13일 날 보합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2월 12일 날은 하나 시스템이 1조 4천억 터지면서 강보합에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은 하나비전이 상한가를 가고 그러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3월 12일 날 또 진입 이후에 16% 그리고 탈퇴. 진입 신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힘드나? 핸드폰 가지고 찍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고려행 같은 경우에 3거래일 동안에 40%의 수익 범위. 윤정두는 리스크가 커요. 조심하셔야 돼. 근데 검색기 이렇게 나와버려.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방산조선이 주춤하다 보니 LS입니다 해가지고 이틀 만에 20% 이상 30% 가까이 하루에 얼마? 16% 재진입 탈퇴. 이 신호
진입, 재진입, 탈퇴 이 신호만 딱 알면 되잖아. 12일 날 떴던 하나비전이 14일 날 또 떠요. 어떻게? 뜨고 나서 또 13.71 또 재진입이야. 진입 이후에 탈퇴 신호가 있었으니까 재진입 신호가 나왔겠지. 끝이 없죠. 17일 날 한국항공우주 또 하나시스템. 진입 이후에 35,000원대에서 12% 정확히 어떻게 돼? 탈퇴입니다. 탈퇴 신호 나오잖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테오젠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죠. 44만 원에 진입 이후에 탈퇴 신호 나오고 재진입 신호 나온 거예요. 44만 원 찍고 내려오면서 탈퇴 신호 나오고. 끝이 없어요. 하나엔진입니다. 하나그룹주 못 간다면서요. 하나엔진 오늘도 강세를 띄었죠. 이건 벌써 며칠 전이야. 3월 19일 와 있습니다. 진입 이후에 역시 16%. 그리고는요. 3월 21일 태영건설 탈퇴 신호 보여요, 안 보여요? 탈퇴 신호가 없는 진입 신호는 의미가 없지.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리는 거 즐기시고. HLB입니다. 또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이처셀 상한가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나도 네이처셀처럼 상한가 추가 폭등 이런 수익 좀 제발 잡아주세요. 39년 된 증권카드 누구 거예요? 윤정도 써있잖아. 실전투자대 몇 번 우승해요? 7번 우승하죠. 우리나라 KRX에서 2005년도에 윤정도를 모셔다가 강의를 합니다. 모셔다가라는 표현이 비제도권 인사를 단 한 명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도 그 이전에도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 대학 가서 강의하고 증권사 가서 강의하고 증권사 본사에서 HTS, MTS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그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달라 부탁하고 교육 동영상 달라 부탁하고 이번에는 22년도에 종목 검색기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윤정도 도서 10권, 증권사 임직원 교육용 교재, 대학 강의 교재 그걸 전부 녹여서 30가지 이상의 수식을 드렸더니 증권사 본사에서 알아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불기둥 AI, 네이처셀 상뭐 이렇게 나오고 더블 공략 주세요 그랬더니 현대로템이 그냥 튀어나와서 더블 가고 시장 주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를 끌고 가고 장중 세력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오션이 또 오늘 막 플러스 2% 3% 날아다니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핸드폰에 무료로 다운받고 누르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얼마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5만 원? 한국항공우주 6만 5천 원? 이거 얼마가? 6만 5천 원? 얼마가냐고? 9만 8천 원. 64만 원 얼마가요? 78만 원. 종목이나 많이 나와 딱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 시스템 3만 4천 원부터 얼마가요? 4만 3,400원. 이런 수익 범위들을 오늘도 터져 나오는 HD 현대 마린엔진 3월 10일부터 포착돼서 나왔을 때 종목이나 많이 나오냐고. 한국항공우주 8만 1,800원? 9만 8천 원 찍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오늘이 마지막 다운받는 날이에요. 방송 끝나고 딱 10분 동안 더 드릴 테니까 빠르게 QR코드 찍고 신청하셔서 제발 좀 4월 첫 거래일에는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 더블 종목군들 전부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고요. 야간 20시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진행해 드립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